그 지표를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할 거예요. 내 브랜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 이거 내 꿀팁인데 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플레이 세러데이를 사용하고 있고 세터라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손호철이라고 합니다. 세터는 이제 명칭에서 아시다시피 세러데이에서 데이 땐 이제 토요일이라는 브랜드고, 우리가 BYC 얘기를 하면은 그 첫 월급에 내복 사는 것 마냥 토요일날 생각나는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토요일날 내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공간들을 구축하는 브랜딩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브랜드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억을 넘어가기 시작하기는 했어요. 130에서 140억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매출보다 훨씬 중요한 건 재구매율이라고 생각해요. 어저께 이제 마지막 체크했을 때 28% 정도. 저는 원래는 기계공학과 재학하다가 이제 자퇴를 하고 의료를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얼떨결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인들이 일 하나 도와줘가 프리랜서 시작이었고, 그걸 하다 보니 잘 되네? 사업을 이렇게 늘려왔었는데, 실패라는 키워드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실패를 한 거고, 그러면은 빚이 생겼을 거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근로소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남들이 의뢰하는 제품을 만들어주고 디자인해주고를 반복했어요. 그걸로 아이니 세러데이 시작해서 다시 장사 영역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에 세터를 했던 것 같아요. 쪼개다 보면 뭐 거의 진짜 제로에 가까웠으니까 와디스라는 펀딩을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조금 획득하게 되는데, 제가 아이니 세러데이가 국내 서핑씬에 있던 브랜드였잖아요. 한국에서 서핑씬은 가을 겨울에 확대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름에 애초에 동해에 파도가 없으니까. 서핑 판초라는 아이템인데, 정확하게는 한쪽 면은 방수, 한쪽 면은 보온이 되는 제품이에요. 1주에 2억 정도 팔았어요. 와디즈 특성상 물건을 나중에 제조할 수 있으니까 아싸 하고 제조 빨리 이렇게 탁탁탁 해서 배송.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아보는 게 처음이다라면은 저는 그거는 완전 좋은 플랫폼이라 생각해요. 처음으로 A부터 Z까지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세터의 의류가 룩북과 함께 발매된 거는 21년 SS가 처음이긴 해요. 그 전에는 사실 룩북 이런 거 다 없고 제품도 한두 개 띄엄띄엄 나왔었던 것 같아요. 회사의 확장 방법, 팁은 저는 브랜드 한다 생각 안 하고 장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한테 살 사람, 내일 내 친구도 데려와서 나한테 살 사람, 나를 소개해 줄 사람, 이런 사람관념으로 장사부터 시작을 하고 내 존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내 기호를 넣고 이걸 확장시킬 단계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기호와 취향부터 만들기 때문에 아웃핏을 신경 쓰고 톤 앤 매너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터에서는 비주얼이랑 감도라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다른 대표님들이 되게 쇼핑몰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국내 도메스틱 의류 브랜드들보다 솔직하게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 쇼핑몰이 월등히 잘한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의 비즈니스는. 왜냐면은 판매에 더 집착적이고 어떻게 세일즈 할까를 다각도로 분석해요. 근데 의류 브랜드들 보면 팔리겠죠 하고 유통몰에 집어넣고 다음 세컨드 스텝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인데 열심히 파는 사람을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고. 그게 초기의 세터의 형태예요. 저는 그게 세터의 코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파는 거야. 광고 돌릴 때 신규 고객한테 팔 확률이 높을지, 기존 고객 세터를 한 번이라도 사봤던 고객한테 팔 확률이 높은지를 생각하면은 무조건 기존 고객이 높아요. 무조건 압도적으로 재구매율이 1%라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존 고객을 얼마나 단단하게 부여잡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자꾸 시장 확대를 신규 고객이라고 바라보는 거는 전 틀리다고 봐요. 그냥 기존 고객한테 포커싱 제대로 하고 나한테 한 개를 더 사게 하는 게 쉽지, 새로운 사람 데려와서 이거 좀 사주라 이거 하는 게 월등히 어려워요. 리소스가 월등히 많이 들어가요. 그냥 우리는 기존 우리한테 한 명 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절부터 시작하고, 어떻게든 제품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하고 운전해서 갖다 드리고, 이 별짓을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자본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편하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없었어요. 당시에 재구매율은 30% 넘었을걸요? 제가 아는 수치가 거의 65% 가까이 됐었어요. 브랜드의 성립 조건이 재구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스몰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브랜딩 해야지라고 생각 아예 안 하셨으면 진짜 좋겠고, 그냥 재구매 열심히 만들자. 전 재구매 열심히 만들고 광고는 신규 고객한테 하고. 저는 모든 광고는 신규 타겟만 하고요. 광고비를 그래서 거의 안 써요. 왜냐면은 기존 고객한테는 광고를 내보내기보다 컨텐츠를 송출하는 게 유리해요. 내부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기존 고객한테 딜리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방법이 진짜 많잖아요. 내가 푸시 알람을 내보낸다, 뉴스레터를 보낸다, 혹은 신규 상품에 대한 인스타그램 업로딩을 한다. 여기 다 기존 고객이잖아요. 우리를 보고 있거나 잠재적인 소비자. 여기는 도달하는 비용 자체가 적죠. 인스타그램 그냥 피딩 하나 올리고 광고비? 이거 6일 동안 30만 원만 쓸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달이 될 거예요. 충분히 다 봤다고 판단해도 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광고는 신규 고객 데려와 월에 한 500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월에 500에서 1200까지 증액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중간에 왜 껐냐면은 기존 고객한테 보여주는 비율이 너무 컸어요. 4회 이상 보여주는 게 제가 싫다고 했었고 다각화 시켜놨어요. 자사에서 파는 상품이 있고 유통사에서 파는 상품이 나뉘어 있어요. 그냥 이건 내가 유리하게 세팅하는 거야. 예를 들어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구매하는 상품들은 자사에서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노출이나 언뜻언뜻 보여서 충동 구매를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은 유통사에서 파는 게 유리해요. 그럼 나는 자사를 세팅하고 유통사를 세팅한 다음에 광고의 비중도 따르게 나가야 돼요. 이제 저희가 회사 내에서 하는 마감이라는 개념인데 상품, 모객, 접객, 고객 관계관리 이 4가지 파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따는 말 그대로 상품, 그 다음에 모객은 고객을 모시는 방법, 접객은 고객이 나를 인식한 순간부터 나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관계관리는 그 고객과 우리 브랜드사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법, 이렇게 총 4가지로 분할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팔려야 상품이라 몇 개가 팔리는 줄 알아야 되고요. 모객 파트는 고객이 몇 명 오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아까 제가 입객 수를 알았잖아요. 몇 명 왔는데. 접객은 결국에 만족도랑 되게 직결하는 요소라서 나의 한 명의 고객들이 얼마나 단골이나 팬등급이 됐는가, 이번 달에 팬등급 상승률 이런 거죠. 접객의 지표가. 그래서 이번 달에 단골의 상승률 이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고객도 나를 기억하게 하려면은 이분은 날 일주일 만에 까먹을 것 같은데 일주일 만에 연락하고 100% 한 달 뒤면 까먹는데 한 달 뒤에 연락하고 내가 그의 기억에 남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광고 메시지만 꽂으면 나쁜 놈이죠. 매주 금요일날 17시에 나가는 텍스트로 나가는 뉴스레터가 하나가 있고요. 뉴스레터와 이번 주에 발행된 컨텐츠들을 묶어서 나가는 카카오톡 푸시 알람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저희는 데일리 업로딩, 유튜브는 월 16영상을 기준으로 하고, 요거 진짜 필살기인데 제품 발매를 15일에 한 번씩 해요. 내가 2주 만에 2주 만에 뭔가 나와요. 좀 다 봐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다 봤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얘기인데 진짜 다 봤어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걸 봤냐면은 콘텐츠 개수도 다 알고요. 토요일 날 이 매장에 280명 들어왔고 12%의 구매 전환율이 일어났고 객단가는 208,480원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저는 한 가지만 진짜 명확한데 고객들이 오피셜 계정을 태그하는 개수요. 세터는 항상 99개 쌓여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폭발해요. 토요일 날 무조건 막 200개 이렇게 떠요. 그래서 그 지표를 보시는 게 제일 명확할 거예요. 내 브랜드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가, 고객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가 그 지표가 명확해요. 이거 내 꿀팁인데 깠다. 필살기였는데 혼자 숨어서 보는 지표인데 그거는. 그게 떨어지면 브랜드 빨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져요. 내 빨이 갔구나. 살려야 된다. 그게 매출보다 중요한 지표예요. 스토리를 보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옷을 산 사람이잖아요. 내 고객이잖아요. 그럼 눌러서 들어가 봐야 돼요. 내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댓글을 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찾아가는 형태의 마케팅이 무조건 필요해요. 오피셜 계정으로 댓글 남기면 안 돼요. 톤앤 매너 껴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옷 구매해 주셔서 감사해요. 데이트할 때 입어주셨네요. 고마워요. 이런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무신사에 처음 입점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저보고 와 진짜 미쳤다 이랬던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후기에 댓글 달고 있었어요. 일주일치 몰아놓고 보니까 300개인 거예요. 댓글 달잖아요. 무신사 저장된 계정으로 알람 가요. 근데 가는지 모르는 브랜드사 진짜 많아요. 저 댓글 다 달아요. 심심하면 제 계정으로. 그래서 제 계정이 세터 대표예요. 이렇게 올라가죠. 무조건 올라가죠. 내가 옷을 한 벌 사서 리그램을 한 번도 했어요. 2번 안 할까요? 맞아요. 계정에 블락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떤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가 패션을 검색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응집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1년 안 돼요. 한 6개월 있었나? 그때 글 한 1000개 썼을걸요. 내 상품에 대한 글. 내 상품을 이렇게 디자인했다. 나는 왜 이렇게 한다. 너희한테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다. 돈 안 들잖아요. 나는 지갑에 돈이 없는데.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딱 3개밖에 없어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내가 텍스트에 자신 있다, 블로그, 카페, 뉴스레터. 내가 이미지에 자신 있다,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면 되고, 내가 진짜 나는 비디오 편집을 기깔나게 한다, 그럼 유튜브 하시면 돼요. 상품은 옷이잖아요. 저게 그 어떤 텍스트도 없잖아요. 그걸로 고객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겠어요. 온라인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다 간접 경험이잖아요. 그 3가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의 싸움이에요. 직접 한다요. 광고 회사에 맡기지 않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광고는 넓게 알린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알릴 거리는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광고 회사가 해주겠지라는 마인드로 하게 되면은 애초에 시작이 잘못됐어요. 세터는 이런 걸 했어. 이런 것들이 고객들이 너무 즐겁대. 얘네가 이런 소스를 갖고 있어. 그럼 광고 회사가 와서 와 나 이거 진짜 광고하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만 계속 돌려봐도 나한테 뜨는 물건이 하루에 300개가 넘을 거예요. 거기서 클릭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0.1초 안에
저는 이건 내 얘기인데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내 얘기의 소스조차 내가 만들지 않으면서 광고를 의뢰한다? 이거는 돈 버리는 행위라 생각해요. 무조건 대부분의 비용은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터에서도 모든 고객한테 우리를 알아줘 라고 어필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 나는 알기 싫은데? 나는 너희 그냥 제품이 마음에 들어서 제품만 사고 싶어 라면은 제가 깊게 손을 내미는 거는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품에 풀배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요. 초기 브랜드는 광고를 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스승님 용어인데 근자열 원자래라고 가까이 있는 것부터 물들여가서 멀리까지 가야 되는 개념이 있거든요. 백날 광고를 내 멀리 던져봤자 내 주변이 물들어 있지 않으면 붙지를 않는 개념이죠. 되게 멋있는 가게가 있는데 안에가 비어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초기 브랜드라면은 아직 그 소비자가 형성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광고를 한다? 그럼 비용 소진이 너무 클 거예요. 너무 많이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인스타그램에 홍보 기능 있잖아요. 버튼 누르고 바로 하는 거. 하루에 3,000원 정도? 커피 같은 거 돌리시면 충분해. 커피를 대신 타 마셔야 돼요. 돈이 없을 때. 칸으로. 저는 채널톡의 압도적인 기능은 CS 처리 속도예요. 유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게시판에 글을 남겨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 친화적일까 아니면 브랜드 친화적일까 생각했을 때는 그냥 구조상 브랜드 친화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채널톡이 이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상 가장 빨라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진짜 웃긴 얘기지만 저희의 채널톡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고객님들이 저희 직원을 찾아요. 진웅님 이렇게 불러요. 진짜 재밌었던 일화는 박진욱 씨 생일날 채널톡으로 그 쿠폰을 쏴요. 이렇게 고객들이 정말이요. 일단은 팬을 만드는 가장 기본은 고객을 분할해서 바라보는 관점이고, 누군가는 잠재 고객, 누군가는 한 번 사봤던 고객, 누군가는 단골, 그리고 이 사람은 팬이라고 규정하고 그 고객들의 4가지 단계를 다 따로 전략을 짜서 운영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했던 정보들은 아까 말했던 고객 등급을 4개로 분할했잖아요. 이 고객들이 어느 주기로 방문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메시지를 따로 보내고 이럴 때 세그먼트 분할을 해서 엄청 사용했어요. 최근에 FGI를 할 때 채널톡 데이터를 되게 많이 썼는데 방문 고객 중에 구매하지 않은 고객들도 꽤 많다는 거를 그런 데서 판단할 수 있었고, 재밌었던 데이터가 사이트 오픈일이 365일인데 접속을 560번 한 고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리고 이거 한 명이야? 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보니까 365일 열렸는데 365번보다 많이 방문한 고객이 있어요. 그들한테 필요한 건 사이트 자체 내 컨텐츠였던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능들은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망하지 않는 법은 저 엄청 명확하게 알아요. 저희 회사의 순서는 고객, 직원, 거래처, 이사, 대표 이 순서대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객이 최우선 의사결정 대상이고 이 순서대로 떠나면 내가 망해요. 이걸 잘못 생각해서 대표가 우선이고 이사가 다음이고 그다음 직원이 있잖아요. 개판돼요. 진짜 장담이에요. 장담. 당연히 고객부터예요. 망하지 않는 방법은 의사결정의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